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홍순욱 부장판사가 업무에 복귀하라, 징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판결을 내리는 그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시킨 그 이유를 홍순욱 부장판사는 뭐라고 꼽았을까 궁금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의결하는 그 절차, 기피 신청이 여러 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결정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그 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징계 사유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건 추측에 불과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그 절차가 문제가 있었고,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는데 그 정치적 중립은 문제 삼는 건 추측에 불과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잘못됐다. 업무에 복귀하라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사법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라고 판정을 내린 것, 이것은 이런 결정을, 이런 징계를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한 잘못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이 판결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잘못 행사됐다. 즉, 이 징계를 추진하고 이렇게 징계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징계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또 그 검찰총장의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깔아뭉개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징계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 징계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검찰의 중립을 깔아뭉개고 또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다면, 이제 그 행동에 대한 마지막 판결은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이 직접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면서 뭐 소설도 좋고 시도 좋고 또 어떤 누구의 말도 좋고 글이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정말 간절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로, 글로 이렇게 명료하게 표현하기 힘든 것, 정말 간절하지만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말로서, 글로서 정확하게 표현해 줄 때, 그게 제 가슴에 와 닿을 때 서로 감흥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거기 동의하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3번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법원 판사의 재판문이었습니다. 판결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가 한 그 판결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검찰의 중립이 무너진다. 명료하지 않습니까? 또 정경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임정혁 부장판사, 임정혁 부장판사는 1년 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증인을 공격했다. 또 홍순욱 부장판사, 윤석열 징계건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추측이다. 추측으로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료하고 정말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없고 전체적으로 조국과 정경심이 잘못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은 정확하게 꿰뚫을 수는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판결문들은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 그래서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징계에 대해서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기피 신청에 있어서 기피 신청을 받고 그 기피 대상을 결정을 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이것은 법을 바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추미애가 징계위를 만들면서 징계위 전체 숫자는 7명입니다. 징계위원 전체 숫자는. 그런데 5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예비위원이 있었는데도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고 7명을 다 채우지 않고 5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 5명으로 출발을 하면서 저래도 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추미애 측은 의사 정족수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7명 중에서 4명 이상만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5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계속 했죠. 기피 신청을 하니까 그 기피 대상자는 빠지고 이제 기피 의결을 하게 되죠. 그렇게 기피 의결을 한 결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합니다. 기피 대상도 됐지만 자기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이 남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4명이 남은 상태에서 윤석열 측은 다시 기피 신청을 합니다. 정한중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부패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제 4명이 남았으니까 이 기피 신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그 기피 대상자 빼면 3명이 남게 됩니다. 자, 이 3명으로 기피 의결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3명이 되니까 7명 중에서 과반을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이제 추미애 측은 옛날 판례에 91년도 판례라고 합니다. 판례에 기피 대상자는 빠져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으로 의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례가 있으니까 3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윤석열 측에서는 최근에 그게 바뀐 법으로 이 4명을 채워줬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죠. 어쨌든 추미애 측은 3명으로 기피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심재철 국장이 빠진 4명으로 이제 징계를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딱 이걸 집어낸 겁니다. 3명으로 의결을 한 것은 의사 정족수 위반이다. 과거의 판례는 과거의 법을 따른 판례였다. 지금의 법으로는 4명을 채워줬어야 한다. 결국 절차의 문제는 간단하게 추미애가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만 뽑다 보니까 5명으로 출발을 했고, 그 5명이 심재철이 빠지면서 4명이 된, 이렇게 몰아붙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 있어서는 4가지였죠. 채널A 사건 2가지, 하나는 판사 문건,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추미애 측은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발언한 것이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점을 들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순욱 부장판사는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건 추측이다.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내용을 정치를 하겠다는 걸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또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포함된 것이 윤석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지 않느냐. 또 윤석열 자신이 빼달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이 고의와 과실, 윤석열 스스로 거기에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 명료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그 다음 이 판사 문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본 소송에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판결문이 들어 가끔 법률적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 판결도 정말 과학처럼
이 당사자가 설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판결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확한 언어로서 분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 법적 용어들이 좀 어려워지고 또 판결문이 복잡하고 길어지고 하는 이유는 그 많은 참고해야 될 사안들, 많은 그 법적인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당 법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현재의 그 환경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건데 그 많은 복잡한 중에서도 명료하게 이것은 상대편이 지금 추미애 측이 봐도 전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료한 두 가지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절차상 3명으로 기피 의결을 한 것은 잘못됐다. 그 다음 정치적 중립 문제를 추측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 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추미애 측은 반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할 수가 없도록 이 판결문에서 명료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여당에서는 당장 또 기득권 세력의 쿠데타다, 또 판사들에 대한 탄핵,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라면서 또 실성한 사람처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정말 명료한 판결이었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무겁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는 징계였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끄는 이 재판부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이 징계를 받아들여서 앞으로 국정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징계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